이거 언제 끊긴지 모르겠다. 열심히 촬영하다 보니까 선생님. 금방 끊긴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 찍혔나 모르겠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제 유형 11의 문제야.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점근선을 알려주니까 식을 가정하고 풀라고. 다시 설명해 볼게. 끊겼어. 자, 4번. 즉, 86페이지에 4번 문제를 풀 건데, 그래프가 주어졌어야 된다. 그럼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지금 점근선이 주어졌잖아. 그럼 식을 x 더하기 1분의 k 빼기 3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무슨 F도 안 키고 있었네. 어쩌지 듣더라. 오 마이 갓. 더운지 몰랐네. 혼자 있어서. x는 꼴 마이너스 1, y는 꼴 빼기 3. 너희들이 없으니까 심심해. 혼자 하는 게 재미없어. 아무도 없잖아. 반응도 없고. 이 차는 내내 지겨워주겠네요. 보고 싶다 얘들아. 자, x는 마이너스 1, y는 꼴 빼기 3이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식을 가정하는 거 이해가 가? 점근선이 빼기가 나오려면 빼기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 y는 꼴 빼기 3이 되니까 빼기 3. k를 몰라요. 가정하면 요 점, 0, 빼기 4를 지나잖아. 대입하라. y는 빼기 4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1분의 k. k가 얼마나 만들어지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저 식 자체가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이 되고, 어쨌든 이 식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이 식이 4번인가? y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라고 된 거잖아. 이거 c를 찾아야 되네.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놈을 통분해. x 플러스는 통분을 하면 빼기 1이 그대로 있을 거고, 빼기 3에는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맞죠? 그럼 결국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빼기 3, b는 빼기 4, c는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쉽게 보고요. 012호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유형 12를 보면 끊고 자, 유형 12를 보겠습니다. 자, 유형 12는 뭐냐면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내용이야. 잘 봐야 되는 좀 중요한 내용. 자, 예를 들어서 y는 x-p분의 k 더하기 플러스 q라는 유리함수를 x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y축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평행 이동하여 y는 x 빼기 뭐라고 할까? p 프라임 분의 k 프라임 플러스 q 프라임이 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 그러려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느냐? 무조건 얘와 얘가 같아야 돼. 값이 같아요. 값이. 평행이동만이라는 건 생각해봐.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래프가 평행이동만을 해서 우리가 겹쳐지려면 요 k의 절대값이, 즉 얘가 2가 되느냐 3이 되느냐에 따라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가 달라지거든 얘들아. 그럼 절대로 겹칠 수가 없어. 그리고 얘가 평행이동만으로는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대칭이동을 지금 여기서 할 건데,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둘 다 하게 된다면 똑같은 내용. 이 식기가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했을 때 겹쳐질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K의 절대값이 K'의 절대값과 같으면 겹쳐질 수 있어. 대칭이동. 왜냐하면 이런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해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대칭과 즉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같이 하게 되면 절대값이 같으면 돼. 2와 빼기 2는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자, y는 x분의 1과 20번이야. 20분의 1번. 겹쳐질 수 있냐라고 물은 거거든. 누가? y는 x-5분의 x-4. 한번 보자는 얘기야. 그럼 x-5분의 x-4라는 걸 보면 k값을 구해봐야 돼. 그럼 x가 5를 넣으면 1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k값이 1이거든. 근데 도 k가 1이니까 평행 이동만으로 겹쳐지는 걸 고려하고 있으니 가능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2번을 볼게. y는 x-1분의 빼기 x라는 그래프를 볼 거야. 얘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렇죠? x의 계수비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k값이 마이너스 1이야. 1과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은 같잖아. 하지만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평행 이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칭 이동이 있으면 가능해.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추워.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21번도 똑같은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돼. 그럼 얘는 솔직히 대칭 이동이 들어가면 대칭 이동까지 가능하면 겹쳐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메모해놔. 겹쳐질 수 있다. 대칭 이동까지 가능하면 겹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형 13으로 갈 거야. 자, 그래프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 자, A, B에 대해서 유리함수가 점대칭이 되려면 우리는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 점근선이 x는 equal a, y는 equal b가 돼야 돼. 다시 말해 이 시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돼야 되는 거야.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이 될 때 뭐가 가능하다? 점대칭이 가능하다야. 자, 그럼 1번 봅니다. y는 x-1분의 2x라고 되어 있어. 그럼 자, 마찬가지로 표준형을 바꿔보자. x-1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x의 계수비가 2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x는 equal 1, 점근선은 y는 equal 2가 되니까 1, 2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니까. 자, 5번 하나 더 풀어볼까? 5번은 y는 3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3을 나눠버릴게 하세요. x 플러스 3분의 1분의 x 플러스 3분의 2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남지. x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대입하면 x의 계수비는 1이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x 점근선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y 점근선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 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1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23번 가보자. 다양한 내용들을 풀고 있는 겁니다.
유리함수가 끝나면 오늘 무리함수까지 진도를 빼보려고 합니다. 숙제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다 해갖고 와야 돼요. 다 풀어갖고 와, 화요일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진도가 느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이 마지막 수업이야. 그 뒤로는 우리가 다른 거 나가야 돼. 교재 바꿔서. 화요일날 진도 끝나고 그 다음 시간 목요일날 진도만 받고 다른 교재 또 나가야 된다. 반이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23번 가볼게. y는 x 플러스 a, y는 x 플러스 b, 마이너스 x 플러스 b 에 대해 선대칭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잠깐만. 혜영아. 지금 수업 촬영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 멈추고. 자, 전화가 와서 미안합니다. 다시 계속 진행합니다. y는 x 플러스 a와 y는 이퀄 빼기 x 더하기 b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리함수 x 이퀄 p y는 이퀄 q라는 정근선이 있는데 그 정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든 노란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어떤 놈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느냐 점근선의 교점 P콤마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식기는 X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 복습을 하는 거야. 또는 P콤마 Q를 지나면서 이 수직이 될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럼 결국 얘와 얘가 기울기가 1인 놈과 마이너스 1인 놈이면서 그쵸? 이 식기는 바로 얘, 이 식기는 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 23번에 1번을 보자 여러분. y는 x 플러스 1분의 3x라는 유리함수를 선대칭이 되는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중에 뒤에 가면 무리함수는 시발점이 가장 중요할 거야. 여기 아니야? 시발점. 음을 편명으로 바꿉니다. 빼기 1 넣으면 빼기 3 x의 개수비는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바로 바꿀 거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은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 되는 거잖아.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L1과 L2 여기 뭐 L1 여기 L2가 되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y는 x 플러스 1 빠빠빠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된다라고 해서 x 플러스 4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a는 4가 되고 b는 2가 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요놈이 가장 기본이야. 노란색의 유리함수가 되든 파란색의 유리함수가 되든 점근선이 x 이퀄 p, 점근선이 y 이퀄 q가 있는 놈이 있다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는 내용만 기억하라. 오케이.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유형 14로 갑니다.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무도 없고 심심하네. 재미도 없고 여기 와서 누가 소리 좀 질러라. 자, 유형 14는 뭐냐면 정의역이 일 부분인 경우에 대한 최대와 최소값을 묻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자, 24번 하나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볼게 먼저.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주어졌어.
그때 정역을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줬어. 등호 붙네요. 이렇게 정역이 주어졌을 때잖아. 그럼 무조건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좀 이제 짬이 생기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최대 최소의 위치가 보여. 하지만 여러분 아직 처음이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도 할 때 그래프를 그려봐. 이 새끼 마찬가지로 무슨 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x-1을 풀에 분모에 0이 되는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x의 개수비가 1이 됩니다. 라가 되겠지. 그럼 정근선은 x는 이퀄 1, y 이퀄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샬라풍 x축, 샬라풍 y축. 조금 짧게 그려야 되겠네. x는 이퀄, y는 이퀄 1. 근데 얘가 플러스 2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0 나오면 마이너스 1이지. 요놈은 지나겠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까지 가셨죠? 자, 헷갈릴 텐데 여기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가. 정형을 찍어볼 거야, 선생님이. 마이너스 1부터야.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몰라.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면 얼마야? 0이네.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딱 봐도,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놈이 정이야. 1부터 3까지 정이야. 여기까지 정형인 거야, 지금. 그치? 다시 잘 봐. 여기서부터 빵꾸뽕부터 3까지 이 놈이 정형인 거라고. 저놈을 여기다 그래프를 찍어. 만나면 정이 생길 거고. 결국에는 정역 범위에서 그래프는 얘가 다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다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가요? 그러면 1보다 크다 해서 그래프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1까지니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야. 끝까지.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넣으면 3을 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3,2라는 거. 그러면 치역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놈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치역이라는 건 y를 원소로 가지는 건데 y 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y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정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는 없는 거야, 지금.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그냥 치역을 묻는 문제인 거지. 문제가 치역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 이해가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놈이 답이 되는 거야. 조금 어렵나? 그래프를 하나만 더 해볼까? 4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결국 치역의 범위를 조사하다 보면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앞 위로 얹어버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마이너스 위로 얹어버리면 자 x 플러스 2분의 분모가 0이 되는 빼기 2를 대입하면 빼기 2가 남네요. x의 개수비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되고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이퀄 마이너스 2 y는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정근선이 그려질 거고 그래프는 요놈과 요놈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대. 그다음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5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2 빵꾸뻥 정근선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까지도 정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찍어. 얘가 그래프가 다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5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다 되는 거야. 노란 선이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요 A 좌표와 B 좌표가 필요하겠네. 그럼 A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1 빼기 3분의 5가 되겠네. 그쵸? 암산 될 거야.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네. 얼마?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만들 수 있어. 그럼 결국 y의 범위 7 0이라는 건 y의 범위로 가지는 건데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치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형 14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고 최대치수가 뒤에 나오네요. 오히려 같이 이어서 해볼게. 치역을 구하는 문제와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는 결국 같은 맥락이야. 그래프 그래야 치역도 나오고 최대치수도 나오는 건데 얘는 최대치수가 나오는 문제는 아닌 거지 지금. 자, 정리할 사람들은 일씩 정지하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최대 최소까지 가볼게. 자, 최대 최소로 가보자. 똑같은 거야.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 유형 15로 가볼게. 유형 15를 보면 25번.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이고 정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약식으로 적은 거야.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 x의 개수비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여기까지 되죠? 그럼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2 정근선이 있고 y는 1 정근선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그려. 뭐 어디를 지나든 크게 최대치수 문제 풀 때는 지장은 없는 거니까. 원래는 x절편, y절편 정도는 적어주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 최대치수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위치가 중요한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마이너스 1부터 3이잖아.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3은 여기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타고 내려가. 여기서부터 3까지 요 놈아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정의역이니까 그 안에서의 그래프만 그리면 여기서 최소가 되는 걸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누가 봐도 최대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이해가죠? 그럼 결국에 최대값은 F3이 되는 거고요. fx라고 둔다면 최소값은 F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야? 5분의 4가 되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이거 3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맞죠? 그러네. 그래프 선생님 잘못 그렸나 보다. 여기 x절편이 3이 되나 봐.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그렇다고? 그래서 최대는 5분의 4, 최소는 제로가 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 그렸나? 이상한데? 3의 합계값이 0이 될 수 있어?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이걸 잘못 그렸나 보구나. 마이너스 1에서 만나다 보니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걸 잘못 그렸는데 대충 봐 그냥. 어쨌든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아. 식으로 어차피 계산을 할 거라서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6번 가볼게. 6번 하나만 더 풀어줄게. y는 x-4분의 10 빼기 3x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세요. x-4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으로 바꿔서
8 대입하면 빼기 2가 남겠지. x의 개수비는 빼기 3이 되겠지. x의 정근사는 4, y 정근사는 빼기 3이 되는 게 보이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x나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k값이 남는다고요. x의 개수비가 y 정근선이 남는다. 근데 x 정근선은 x 이퀄 4, y 정근선은 빼기 3이니까 이 정도로 가볼까요? 이렇게 x 이퀄 4, y 정근선은 빼기 3 이렇게 돼 있고 k 값이 음수니까 요 정근선의 결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정역이 어디서 어디냐? 5부터 8이래. x는 5부터 8이라고 되어 있으니 5는 여기에 누가 있겠죠? 8은 여기에 누가 있겠죠? 5를 타고 가면 여기 있고 8을 타고 가면 여기 있어서 그래프가 요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는 F8이 되는 거지, 여러분. 최소는 5를 대입하면 F5가 되겠지. 8을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8 대입하면 4분의 여기 8 대입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고요. 최소는 5를 여기다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5가 되네요. 5가 되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5가 될 수가 있어? 마이너스 5겠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이해가죠? 오케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역함수로 가겠습니다. 역함수로 갈 때는 살짝 물 좀 먹고 올게. 야,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지루해. 그래서 지루해서 쌤이 바카스 한 잔 먹고 왔어, 지금 또. 야, 재미가 없네, 수업만 하니까. 너희들이 있어야 수업하는 힘이 나나 보다, 얘들아. 응? 이쁜 너희들이 있어야 수업하는 힘이 나고. 너희들이 없으니까 외로운데. 자, 그럼 지우고 다시 또 공부하러 가보자. 그렇게 수업할 때는 말 안 들어서 그렇게 잔소리하고 미운 놈들이 없으니까 또 막상 보고 싶구만. 응? 응? 자, 유리하게 역함수로 가겠습니다. 역함수. 자, 첫 번째는 표준형. 표준형은 y는 x-p분의 k 더하기 q 꼬라지가 있다고 쳐. 이게 fx라면 역함수는 x-q분의 k 더하기 p가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도 해줄 거고 보여주기도 할 건데 이런 거야, 여러분. 함수와 역함수는 x와 y를 바꾼 관계. 뭐라고? x와 y를 바꾼 관계. 그럼 x와 y를 바꿨다는 건 점근선 x 이퀄 p와 점근선 y 이퀄 q도 바꿔야겠지? 단순하게 봐도. 근데 생각해봐. 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어떤 이런 유리함수가 있는데 y 이퀄 x 대칭을 해봐. 대칭을 했다고 해서 k가 마이너스 k가 되지 못하지. 방향도 똑같고 그럼 k는 변함이 없어. 무슨 말인지 가지. 그걸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이. 잘 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x와 y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죠? q가 넘어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x와 y를 바꾼 관계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그래도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곱합니다. 우리 뭐 x 빼기 q로 나눕니다. y는 이놈이 찾아지나? 역함수가? 이해가죠? 어렵지 않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x 플러스 4분의 3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이놈이 fx잖아.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빼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돼야 돼 대신에. y 정근선이 빼기인 거지. 빼기가 빼기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y는 꼴 빼기 2가 x는 꼴 빼기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가 돼야 돼. 3에 얘는 빼기 4가 돼야 되니까 y는 꼴 빼기 4가 되죠. 돌아오는 거. 무슨 말인지 갔어? 하나 더 해봐. 여기 있다고 쳐 또. 그러면 y는 꼴 빼기 2니까 x 플러스 2가 되어야 하고 k 값은 변함이 없이 x는 꼴 3이잖아. y는 꼴 3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p와 q가 바뀐 관계가 된다는 거야. q, p의 모양으로. 즉 얘를 세모를 칠까? 세모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 예제는 지울게. 이해가요? 표준형대로 해지고 일반형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형은 fx가 ax 더하기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제시되어 있어. 이놈이면 결과적으로 역함수는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b가 위로 올라가서 빼기 bx가 될 거고 c가 내려와서 빼기 c가 된다가 일반형에서의 역함수 공식이야. 얘를 모르면 그냥 구하면 돼. 외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3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1이 있어.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래. x와 y를 좀 바꾸면 돼. 그럼 x는 3y 마이너스 2분의 2y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치? 이 y가 역함수인 거야. 우리는 역함수. 곱해. x 곱하기 3y 마이너스 2가 2y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야. 요놈 곱하기 요놈에 2y가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2 곱하기 y가 남을 거야. 그치? 맞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빼기 2x가 넘어가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지. 얘가 0이 되지 못해. 왜냐면 f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 f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 조건 때문에 각각 다 0이 되지 못합니다. 조건을 만족해요. 너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얘들을 문제 푸는 데는. 그럼 3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1이 된다가 성립하지. 자, 빼기가 2가 되어 올라가는 거고, 하필 2를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4로 주자. 미안해 얘들아. 명확하게 보여야 돼. 이 4가 되죠?